일단 물놀이 하면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단 하나죠. 8시나 6시 산이나 바다는 그때 잠깐 뜨긴 해요. 아닌가? 맞나? 라고 긴가민가 해서 확인하려고 그 사람 근처에서 계속 눈에 띄려고 하거든요. 그때 계속 무시하셔야 되고 최대한 빨리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7살 때 신내림을 받아서 현재 28살 12년 차 남자 무속인 연백이라 합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물놀이 할 때 조심해야 될 점, 혹은 계곡이나 바다에 가서 조심해야 될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보시죠. 일단 오늘은 네. 물놀이 하면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물놀이 하면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단 하나죠. 물귀신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 기준일 이제 월요일인데 어제 물놀이를 갔다 왔거든요. 계곡으로 가평에 갔는데 이제 가평 가다가 보니까 계곡들이 이제 그냥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계곡마다 물귀신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 물귀신이라는 게 꼭 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물 밖에도 있기도 하고 이제 그냥 물 속에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봤던 데는 거의 큰 데보다는 이렇게 산 바로 밑에 있는 좀 깊은 그런 데였는데, 어제 제가 친구 그 수경을 빌려가지고 물 밑을 살짝 봤거든요.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그 뒤로 바위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바위에만 앉아 있었었는데, 이 물귀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활동은 밤에 많이 해요. 밤에 많이 하는데, 이제 만약에 물놀이를 갔는데 날이 좀 어둡다 이러면 그래도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귀신이 활동하기 전에는 물 속에 있다가 활동을 하면은 이제 물 밖으로 몸을 좀 꺼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보통 밤이어야 하는데 날이 어두워지거나 비가 살살 내리면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선 좀 조심을 해야겠죠? 지금 물귀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물귀신이 제일 많은 물놀이 장소는 어디인가요? 물귀신이 제일 많은 건 아무래도 계곡이에요. 왜냐면은 산과 물이 있기 때문에 계곡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바다. 이제 바다에서도 서해랑 동해가 제일 많아요. 그럼 빠지나 워터파크 같은 곳에도 물귀신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을 확률이 없어요. 적어요. 확률 자체는 적고, 빠지 같은 데에서는 한번 본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빠지를 한번 갔었는데, 이제 저는 놀러 간 건 아니고 이렇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물귀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한테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지방령이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방령이긴 하지만 물에 있으니까 그냥 물귀신이라고 칭하는 건데, 그런 류인 것 같더라고요. 사람한테 해를 가하는 것보다는. 네. 그리고 해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가 있게 해를 가하지는 않아요. 뭐 어디가 다치는 정도. 막 진짜 이렇게 잡고 끌 수 있는 건 그만큼 수심이 돼야 되는 것도 있고, 음기 이런 것들이 좀 조건을 갖춰줘야 되는 게 있는데, 보통 그런 조건을 갖추려고 하면은 이제 동해, 서해, 바다로 따지면, 그리고 계곡으로 따지면은 산 밑에 있는 그냥 중간에 깊이가 좀 깊은 계곡들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제일 많다. 그럼 이야기 하신 대로 사람이 바글바글 많은 낮 시간에는 귀신들이 활동은 안 하나요?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내가 무언가 행하려고 해도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구해줄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귀신들도 그 확률을 노립니다. 네. 내가 이 사람을 온전히 데리고 갈 길동무를 잡으려면 그만큼 리스크가 없을 때를 찾는 거죠. 그러면 물귀신들이 네. 타겟을 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솔직히 타깃을 정한다기보다는 그냥 눈에 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기가 약한 사람들이거나, 혹은 신기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쟤 내 눈에 들어왔네? 근데 상황적으로 리스크가 좀 적을 것 같아. 이러면은 끄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얘한테 영향을 미쳤을 때 영향을 확실하게 받겠구나 하는 그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경우도 있죠. 물놀이에는 네. 이제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네. 특별히 더 많이 탈 수 있는 연령대가 있나요?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 20대, 30대, 10대 후반 이 정도가 제일 커요. 그럼 그들을 선택하는 이유는? 양기를 빨아먹기 좋으니까요.
보통 혈기왕성하면 그만큼 양기가 많다는 거고 그만큼 아직 살날이 창창한데 그런 것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귀신들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원한이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혈기왕성한 나이대를 많이 노리죠. 좀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기가 약한 사람이나 신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내가 그런 사람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내가 가위를 잘 눌린다. 그리고 이상하게 막 흉가나 이런 폐가나 귀신의 집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딱 들어가자마자 속 울렁거리고 머리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기가 좀 약한 편이에요. 내가 신기가 있는지. 비슷해요. 기가 약한 거랑 신기가 있는 거랑 좀 비슷한데 뭐 내가 유독 촉이 좋거나 꿈이 잘 맞거나 아니면 그냥 툭 내뱉은 말이 잘 맞아. 그러면 신기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비례적으로 좀 높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셨을 때 네. 그 귀신들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있을까요? 보통은 11시부터 4시 정도가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고요. 보통 자시라고 표현을 하죠. 네, 자시라고 표현을 하고 그때가 제일 활동하기 좋은 시간이긴 해요. 기문도 열려있는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들이 제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 시간대 외에는 8시나 6시 산이나 바다는 그때 잠깐 뜨긴 해요. 낮에서 밤으로 바뀌면서 그 음기가 싹 깔리거든요. 안개가 싹 깔리듯이 그런 식으로 좀 약간의 부스트 효과 부스트 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럼 혹시나 네. 계곡이나 바다를 갔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형체를 보았을 때 네.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무언가를 보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무시. 귀신들은 자기를 알아봤구나를 알거든요. 그럼 그 순간 타켓이 돼요. 그 순간 이제 쟤 뭐지? 하고 호기심을 갖기 때문에 아닌가? 맞나? 라고 긴가민가 해서 확인하려고 그 사람 근처에서 계속 눈에 띄려고 하거든요. 그때 계속 무시하셔야 되고 최대한 빨리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오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잘 섞여 있고 융화돼 있으면 아무래도 자기를 노출하기를 극도로 꺼려하는 귀신들이 많기 때문에 안 건드릴 확률이 높다. 에이씨 이러고 안 건드릴 확률이 제일 높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곡이나 이런 데 뭐 가셨을 때 그 기가 약하거나 신기가 좀 있다. 절대 술 드시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술 드시고 들어가게 되면 귀신들이 타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유도 계곡에서 시꺼멓게 보이는 문대가 있을 거예요. 그 물놀이 하실 때 보면은 유독 시꺼멓게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안 들어, 그 근처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 죽었다 하는 계곡에서는 이제 웬만하면은 밤에 안 들어가시는 게 좋죠. 낮에는 뭐 들어가도 되는데 밤에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혹시 물놀이를 하러 갈 때 절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소지품이 있을까요? 날붙이요, 칼, 그리고 액세서리, 이렇게 반짝반짝한 액세서리 같은 거는 안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귀신들이 그 반짝반짝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웬만하면 액세서리를 빼고 가시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이런 팔찌라던가 반지라던가 이런 거는 빼고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물놀이 하시다가 갑자기 오한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나오시는 게 좋은 이유가 이제 귀신이 너 타켓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걸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하천 같은 데도 있을까요? 네, 하천에도 있을 수 있고요. 낚시터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낚시터 보통 여름 휴가 해서 물놀이라고 하긴 하지만 하천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앉아서 그러니까 돗자리 펴놓고 꼬이 꺼먹고 낚시터는 이제 방가로 이런 데 있으니까 저수지 이런 데에서 꼬이 꺼먹고 이러잖아요. 거기서는 귀신이 홀려요. 거기선 귀신이 물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한 요 정도만 해가지고 그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시죠. 진짜 홀려서 그냥 따라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러면 답이 없다. 한 번 홀린 사람은 계속 홀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제일 좋고 그런 하천이나 이런 저수지나 계곡이나 고기를 굽는 냄새도 귀신이 좋아하거든요. 네, 그 육류 냄새를 되게 좋아해요. 그
어차피 귀신들도 향을 맡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가셨을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시래. 근데 그 고시래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되게 커요. 이제 고시래를 던질 때 멀리 던지잖아요. 이렇게 훅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고기 냄새가 나도 여기로 와요. 내가 던진 곳으로. 첫 입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첫 입이 이제 여기니까 여기서 먹는구나 하고 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시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고시래의 의미는 이제 무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령들이나 거기 주변에 있는 잡기들이나 먼저 그냥 한입 해라. 안채하려고 먼저 던지는 거고. 근데 일반인 분들도 그렇게 하면 그래도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하천이나 이런 데 놀 때 소주컵 한 컵을 바위에다 부어요. 그 물 흐르는 바위 있죠? 거기에다 부으면 돼요. 거기에다 붓고 이제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별탈 없이 놀게 해주세요 하고. 그 정도만 해도 결국에 물귀신들이 사람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거기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외로워서 그런 거고 길동무를 만들기 위한 거라서 그 마음만 알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속인들끼리도 계곡을 가서 놀아도 그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주, 막걸리, 사탕 이렇게 해가지고 놓는 거 정도가 좀 다른 거고 다 똑같이 바위에다가 소주 한 잔 뿌리고 고시래 하고 이제 그러고 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옛날 풍습부터 이제 같이 접목시킨 거라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셔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물놀이는 성공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물놀이를 가실 때 대처법과 하면 안 되는 것들 혹은 해야 하는 것들로 말씀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겪은 물귀신 썰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